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이 김의겸 저격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계속 가짜 뉴스 논란을 일으켜도 이재명 대표가 감싸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의겸 이번에는 저격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출석 직전에 주재한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강한 어조로 최근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보내서 왔다는 식으로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역에 가서 내 이름 팔고 공천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경고의 대상이 김의겸 대변인이었습니까? 그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김의겸 대변인으로 볼 수 있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문성을 기반한 본연의 의정 활동보다는 이 지역구에서 총선 준비로 갈등을 유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의 최근 행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최근 행보가 어땠길래 가장 아끼는 대변인이라는 김의겸 대변인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까? 네, 먼저 지난 4일 숭례문에서 열렸던 민주당 장애투쟁 장면을 보시죠. 그 당시 소속 169명 가운데 100여 명이 장애투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자인 김의겸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날 김 의원은 이 고향인 전북 군산을 찾아 주말 동안 지역 정치인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군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고요. 다른 인사는 김 의원이 이 대표 측근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 대표가 보내서 군산에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의원 측 측근의 인사들이 지역에서 현직인 신영대 의원은 친문재인계라 공천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 갈등을 유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도 군산에 출마 선언을 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이 군산에 출마하겠다며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흑석동 투기 논란을 빚었던 김 대변인에게 불출마를 공고해 결국 중도 포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이 김의겸 저격에 대한 느낌표는 썩은 동아줄일 수도라고 하겠습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 의원들은 이 공천권을 진 실력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자칫 이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 김의겸 대변인 스스로도 고민이 클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에 9억짜리 책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에 책방을 낼 것이다라는 보도는 봤는데, 근데 그게 9억 원이나 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취재진이 이 평산마을 일대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저에서 120m 떨어진, 그러니까 대지 면적 695.5제곱미터의 1층 단독주택을 8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모두 은행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비용도 추가로 더 들 것이라고 해서 9억 원대 채빵이 될 듯합니다. 다음 달 초 개관 예정인데 문 전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부 모임을 열거나 토론하는 책방을 구상 중이라면서 직접 책방지기로 일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9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부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났다고 합니까?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한 의원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 책방 건립에 드는 비용은 모두 문 전 대통령 사비로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5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기존에 이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를 팔았는데 이 사저는 2009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9억 원에 매입을 해서 2022년 2월 26억 1,662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17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책방을 운영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문 전 대통령은 시위로 고통받는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방을 구상했다고 말했지만 이 책방은 퇴임 후에도 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지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은 책 소개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흘 전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저서를 추천하면서 학자이자 이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을 임명했던 당사자로서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이 책을 추천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정권 수사와 감사에 분노를 느끼며 공개 발언을 하고 싶어 하지만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다며 결국 책을 통해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문의 9억짜리 책방에 대한 느낌표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 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걸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네, 지금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것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